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개념으로 배우는 역사 GSM입니다. 저와 함께 두 차시에 걸쳐서 한국사, 세계사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여기는 개념이라는 것을 학습해 보려고 해요. 일단 그 개념의 대표적인 사례들 먼저 소개해 볼게요. 개념에는요,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관계, 변화, 관점, 아니면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언가 일반적인 사실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 높은 뜻이구나. 이 정도는 감이 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 5개 중에 배운 개념이 뭔 것 같아? 쌤이 물어봤을 때 한번 대답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 배울 내용의 커다란 흐름을 한번 비유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지금 띄우는 노래 아는 친구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두 번째, 21의 I don't care라는 노래입니다. 아세요?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딱 봤을 때 두 노래의 공통점이 뭐예요? 맞아. 하나는 2007년, 또 하나는 2009년, 즉 10년도 더 된 노래다라는 게 특징.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두 노래 공통점은 쌤이 알려줄게. 4분 또는 4분 20초 이렇게 좀 다소 긴 느낌의 노래들이다 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쌤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옛날 노래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또 준비해봤어요. 자, 이 노래들은 여러분들 아실걸요? 아시나요? 네,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아니면 아이들의 퀸카라는 노래인데 혹시 두 노래의 공통점 뭐예요? 그쵸? 2020년대 최근의 노래이고 또 하나? 맞아요. 눈치 빠른 친구들. 두 노래는 3분이 되지 않는 그런 짧은 노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한 10년 사이에 이런 노래 흐름이 바뀐 것 같아. 갑자기 1분이 날아가 버렸어. 이렇게 노래가 갑자기 짧아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석가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는 쇼츠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쇼폼, 짧은 영상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긴 영상 못 보겠어. 긴 영상 질려. 그리고 챌린지 같은 짧은 영상들이 시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같이 듣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것에 보다 선호하고 익숙해지게 되었다. 즉, 그런 대중들에게 맞춰가지고 이러한 노래들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무언가 상황이 바뀔 때, 무언가 변화될 때요. 변화되기 전, 그리고 변화되기 후,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 내지는 원인.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커다란 틀로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우리 이러한 큰 틀을 계속 가지고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산업혁명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 후, 원인 또는 배경 비치해 놨어요. 자, 산업혁명이라는 거 딱 들었을 때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 산업구조상에 무언가 커다란 변혁이 있구나. 이 정도만 잡으시면 훌륭합니다. 산업상의 큰 변혁, 그 변혁의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2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장제 기계공업이 도입이 됩니다. 공장에서 기계가 마구 돌아가면서 물건을 찍어내는 형식이 등장했다. 이거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로 마구 찍어냈을 때, 대량 생산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특정 사람들이 특정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보급되었다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겁니다. 우리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철도망들이 마구마구 확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언가 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유럽 사회가 뭐 스페인에서 독일 가고 싶어. 그럼 철도 타고 쭉 가면 돼.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겠죠. 그러면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다 보니까 저 나라, 우리나라 왔다 갔다가 쉽네? 마치 세계화 현상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즉, 세계화의 어쩌면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산업혁명이 나타나기 전의 사회는 어떠했을까? 그쵸? 우리 뭐 라임을 살린다면 가내식 수공업, 이거 한자 어렵죠? 집, 가자, 안, 내자입니다. 집안에서 수공업,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내는 형태가 만연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물건을 갖고 싶으면 그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 달려가거나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철도망이 보다 없거나 아니면 미비해가지고 파리는 파리 내에서 베를린은 베를린 내에서만 깔짝깔짝 조금씩밖에 못 움직였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대신 이때는 발로 뛰거나 아니면 말 이런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요랬다가 요래될 수 있었던 원인 또는 배경은 그럼 뭘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단연 우리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증기기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마디로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력이 뭐냐면 움직일 동자, 힘, 력자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증기기관이 어디에 만약에 열차에 이 철도망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열차에 쫙 들어가게 되면 증기기관 차가 되어가지고 열차를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배에 들어가면 배에 선자 써서 증기선이 되어서 배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무언가 사회가 기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기여를 했던 것이 우리 증기기관에서 출발한 산업혁명이구나. 오,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과학혁명 가보겠습니다. 과학혁명 마찬가지로 과학, 사이언스 분야에서 대변화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과를 봤어. 나무에 사과가 있어. 사과가 딱 떨어졌는데 이거 그냥 무거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 만류인력이라는 법칙이 있어. 자연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 법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즉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지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 홀리한 신중심적 세계관이 만연했습니다. 신중심적 세계관. 이게 뭔 말이냐?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신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거 두 세계관 너무 갭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였다가 이렇게 세계관이 넘어갈 수 있었던 배경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과학기구의 발명, 즉 현미경이나 망원경의 등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줄 알고 그냥 살았던 세상이었는데 과학기술들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야, 신이 만든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인식들이 스물스물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과학적, 법칙적 세계관을 갖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요. 무언가 그럼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가? 무언가 발명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세 번째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신석기 혁명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농업혁명 내지는 신석기 혁명 마찬가지로 변화 전후 그것을 가져온 원인 또는 배경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기여했던 요소를 먼저 거꾸로 보자. 농업혁명, 뭐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농업입니다. 우리 농업 지금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다 막말해서 우리 집에 텃밭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농업입니다.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당연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언제? 우리 선사시대로 돌아가면 그렇다. 자, 여러분, 농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도 사람이었을 텐데 무언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날것 사냥이라던가 채집이라던가 이런 방식을 선택했었는데요. 사냥하고 채집하려면 얘들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모습, 생활 양식, 이동 생활이 필수적이었을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농업혁명이 그럼 일어나고 나서는요, 농업이 시작이 됐어. 씨 뿌렸어. 얘 막 자라려고 그래. 이때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러려면은 어디 가만히 앉아가지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 되니까 정착 생활이 필수적이었다. 정착 생활로 넘어가고요. 어머, 벌써 눌러버렸는데요. 자, 농업을 누군가는 너무너무 잘했어. 아니면 기후가 너무 좋아서 많이 생산이 됐어. 근데 나는 폭망했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냥 다 씨가 말라버렸어. 어떡해.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조금 가진 사람 간에 차이가 만들어졌다. 즉,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념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래요? 그러면 그 개념과 관련된 우리나라만의 혁명 사례 없는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현대사의 4.19 혁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월 19일에 일어났었던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였었죠. 그 일어났던 이유가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그리고 부정행위 등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 혁명이 마찬가지로 가져온 변화 이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승만 장기 집권 체제를 붕괴시켰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개념 이 중에 무엇이냐? 쌤이 질문한다고 했었죠? 이 중에 어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딱 있는 변화라는 개념이죠. 자, 우리 이 배운 개념에 따르면 좀 변화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만 보일 것 같아서 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요. 우리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요. 모두가 되게 찬양했었던, 모두가 긍정적이라고만 봤었던 신석기혁명, 농업혁명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농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곡식 중에서 막 조, 피, 수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다라는 점이죠. 뭐 이거 이외에도요. 산업혁명 속에선 효율, 생산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좁은 기계에 어린아이들을 마구 투입시켜서 장시간 노동을 시켰던 그런 어린이 노동 문제, 아동 노동 문제도 있었고요. 아니면 4.19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들이 뒤따랐었다. 이런 점들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변화라는 개념을 잘 살펴봤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전, 우리 변화가 일어나기 후, 그다음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큰 틀로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겠다라는 것도 견지를 하면서 우리 이 개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개념으로 한번 한국사, 세계사 만나보겠습니다.